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문 뒤에 다 드시고, 오늘부터 요약집으로 한다고 그랬죠? 심화이론 오늘 요약집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고드린 대로 여러분 교재 요약집 펴시는데, 양도소득세, 소득세부터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 79페이지 펴니다. 79페이지. 5월 푸르른 5월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또 비가 내리네 또. 어제는 또 날씨가 또 어린이날 좋더니. 국가적으로는 5, 6, 7, 8, 꼭 지하철 노선도 같은데 5, 6, 7, 8 노르라는 얘기죠. 근데 국가적으로 노르라고 했지만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다고 놀고 저렇다고 놀고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은 금요일도 월화수목 금금금이어야지 토요일이라고 놀고 했다고 놀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5월이고 5, 6월 달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 6월 달을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수업에 그냥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반드시 여름에 문제풀이 때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공부하는 수험생이요 반드시 놀면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숙제를 미루면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다음날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5, 6월 달은 이제 더 이상 물렀으면은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문제풀이 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적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올 가을에 쓰디쓴 아픔을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합격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맛보려면 5, 6월 달을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챕터 2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집을 여러분들 펴셨는데 이 요약집은 우리가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당일날까지 갖고 가셔야죠. 시험장 당일날까지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필기하시거나 또 밑줄을 그으시면 되고, 5, 6월 달 이거 보고, 그 다음에 7, 8월 달 문제풀이 때도 요 요약집을 참조해서 또 계속 보게 됩니다. 참조해서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 등록 모의고사 할 때도 제가 문제에서 참조 페이지를 이거 다 적어드립니다. 요약집으로, 요약집 몇 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요약집을 계속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보게 될 건데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테마별로 딱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별 표시를 해 드립니다. 테마별로 별 표시 3개, 2개, 하나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3개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것들이고요. 2개는 아주 기출됐던 내용이고, 하나는 일단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해가지고 별 표시를 제가 다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볼드 있죠? 굵은 글씨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밑줄이 거져 있고 포인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요거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줄글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내비두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기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이런 것들은 헷갈린다 이렇게 싶은 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집을 끝까지 시험장까지 갖고 간다는 거,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총설입니다. 1번 테마는 여러분들 별표시 할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법인이 소득 발생에 따른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수익세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데, 소득세는 실현된 수익, 소득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 실현된 소득,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주의 과세요. 소득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개인주의로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한다 땡이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개인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세제도 채택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6가지 종합소득이 있었고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 소득이 소득세법에 구분해서 열거되어 있고요.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바탕색의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실질과세 원칙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제가 각색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귀속의 실질이요.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납세의무의 실질 귀속.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자, 실질 소유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 등기등록 명의자가 대개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는 건데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요?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자, 귀속의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실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중요하죠. 사실주의 과세하라.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등기 전 안 됐어도 양도로 보고 또 양도소득세 등기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허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현황부과 원칙이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자 원래는 일치하지만 되게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에 따라서 부과할 것이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경우를 보면 상업용으로 건축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모아서 과세합니다. 그 반대로 양도일 현재요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자 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그 영업용 건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 그래서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거래 내용의 실질,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 또는 직계전 미속 간의 양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자 증여로 겉모습은 양도도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실질과세 원칙. 자, 그 다음에 02번에 과세기간인데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기간이 있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죠. 자, 12월 30일 그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1월 30일 날 비로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로 우리 조세총론에서 배웠었습니다.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임의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없죠.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동그라미 2번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그래서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80페이지 넘기시니까 한 장 예외가 없느냐? 예외가 있죠. 자. 다만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하고 동그라미 2번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03번 테마는 이제 별표시 드디어 하나네요. 자, 그래서 03번 테마의 별표시 하나를 금지막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입니다. 근데 화살표 개인의 가로 안에 보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자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적용하고 요약집을 같이 보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래? 응? 깜빡 잊고 집에 장학 가서 아이고 깜빡 잊고 장학 간 남 또 아유 사이가 좋아서 둘이 같이 보려고 아이고 시험장에서 머리를 둘로 나눠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그 작년 그 유학식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거
커피 한 잔 값이죠, 여러분들이? 예, 과감하게 투자해서 새로 바꾸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고 개정된 내용이 있고 또 순서를 좀 바꾼 게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저 내용들이 또 뭐 기본적으로 뭐 저 이렇게 쭉 저 일치하는 내용들이 뭐 작년하고 뭐 다 바뀌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저 페이지가 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 표시된 것을 그대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눈이 자꾸 그 표시된 그 부분만 본단 말이죠. 새롭게 작년에 알았던 것은 몰랐어. 작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또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또 당연히 머릿속에 있게 되는 내용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줄을 그시고 새롭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납세무자와 납세지인데 하여튼 개인이 소득세는 납세무자인데 그 개인의 법인격 없는 비법인사 단체단 단체도 포함하고요. 자, 표를 보니까 여러분요.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죠. 그랬을 때 의의를 보시면 거주하다 그러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요. 국내 주소, 국내 그러면 항상 소득세에서 우리나라죠.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자를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비거주하다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를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자, 그럴 때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미국 영주권 갖고 살고 있고 우리 국내에는 주소나 거소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자,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지 여부로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또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거소 판정 기준이 몇 년 전까지는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둔자였습니다. 근데 1년 이상에서 이게 183일 이상 거소둔자로 바뀌었죠. 시험에서 낸다 그러면 뭐 뻔하죠. 옛날 규정으로 바꿉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183일 이상 거소둔자로 바뀐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과세상 소득의 범위가 또 중요한데요.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주하 그러면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가수 싸이. 그래서 가수 싸이는 거주자죠. 예,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 두고 있는 싸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자, 싸이가 외국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3년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5년 이상 주소 거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그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4년 국내 주소나 거소 두고 있는 거주자는 납세무 없어요. 국외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반드시 양도를 이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거주에 한해서만 납세무 있다는 거. 비거주자는 뭐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거주자.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수 마돈나가 인천 우리 송도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팝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마돈나는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예? 또 대답이 저 엇갈리는데 자, 마돈나가 인천 송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금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거주자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고 가야지.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국외 소지하는 자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외 소득이 납세무 없는 거지 국내 소득은 납세무가 있습니다. 납세지를 보면 거주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합니까?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거주자일 때 자,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하여튼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세는 주소지 집값관에서 분리보라고 이단에든 뭐 세금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요. 비거주할 때는 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니까 당연히 자, 주소지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비거주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가로안에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주소지 예, 즉 거주자일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주소지를 갖다가 특히 양도소득세 같으면 부동산 소재지로 바꾸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굵은 글씨로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표 아래 화살표가 있죠. 요 내용
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에 의한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주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보시면 여러분요. 자, 이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자, 이때요. 자, 여러분, 보니까 지난주에 월미도에서 제 카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 지난주 정모 있었던 사진들이 쫙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기 바라고요. 주안에서 엄청 많이 올 줄 알고 제가 최소한 여기서는 주에서 안 와도 30명은 오겠구나 주에 합쳐가지고 생각했는데 주안에서 별로 안 왔죠? 예. 자, 주안 우리 여러분들 졸업생들 몇 분 또 오시고 여러분들은 또 거의 안 왔는데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다는 것은 저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다. 자, 이거로 알고 여러분에 대해서 뭘 아니긴 뭘 하냐.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분이 주는 나한테 주는 애정만큼만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자 요 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에요.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기간이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10년 동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다 없다 한 기간이 국내 있다 주소가 있다 없다 하는 기간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럼 진짜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이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외국인 거주자 예를 제가 항상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왔던 미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미녀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보니까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미녀는 누구냐면 따로 그 다음에 자밀라를 좋아했습니다. 자밀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쭉쭉빵빵 미녀죠.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백치미를 풍기는 그래서 약간 맹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따로는 핀란드 출신이고 똘똘하고 자 한국 보니까 어디 다국적 기업인지 어디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는 좀 똘똘하고 막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럴 때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남녀 사귈 때 특히 남자들 애인은 어떤 여자가 좋냐면 자 자밀라가 좋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애인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똘똘하고 그래도 애인은 별로 안 좋아요. 애인은 그냥 자밀라 같은 살이 제일 좋고 결혼은 따로 같은 사이라고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핀란드 출신 따로는 왜 좋아했냐면 핀란드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따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국제 펜팔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SNS로도 그렇고 화상 채팅 다 가능하고 뭐 이메일 보내면 즉각 받아보고 막 이런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하나로 된 세상이지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펜팔 할 때는 항공우편 있죠? 항공우편을 써서 편지를 써서 항공우편을 보내면 비행기로 가는데도 갔다 왔다 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한 달, 그 다음에 또 한 달 보름 이렇게 걸려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선 집에 밤늦게 집에 오면서 대문에 편지함을 열어보는 것이 항상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함을 열어봐서 항공편들이 있으면 그 편지 읽고 답장 쓰고 그런 것이 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이었는데 고3이 돼서 어느 날부터 편지가 안 와요, 답신이. 그래서 몇 번 편지를 보냈는데 답신이 안 오니까 저도 바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얘가 일부러 이제 안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첫이가 나와가지고 제 사물함을 뒤지는데 정리를 하는데 사물함 구석에서 편지 안 뜨는 편지가 있더라고요, 항공편이. 그래서
핀란드 출신 크리스티라는 애가 보내온 거였는데 편지를 뜯어봤더니 얘는 얘대로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내가 답신을 엉뚱하게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무엇을 꿈꿨냐면 펜팔하면서 제가 얘랑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핀란드를 가려고 그랬어요. 자, 핀란드 가가지고 얘를 만나서 얘랑 결혼을 하던가 안 되면 얘 친구하고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얘 친구하고라도 결혼을 소개받아서 결혼해서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제가 정착해서 살리라. 그래서 국제 결혼을 꿈꿨었는데 금발의 애였는데 지금 아줌마가 됐겠지만요. 하여튼 제 인생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부모님이 고3 때 돼가지고요. 무슨 고3이 연애질이냐 그래가지고 편지를 오는 족족 숨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시고 어디다 이제 숨겨놨던 건데 제가 그 발견을 못한 거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어느 북유럽 어느 도시에서 금발 미녀와 결혼해서 자 살고 있었을 건데 여기서 강의할 일도 없고 여러분 만났을 일도 없었는데 하여튼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예를 들어서 자밀라가요. 자밀라는 과세기한 종료일 10년 내 기간 동안에 5년 이하의 주소곳을 둔 외국인 거죠. 이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우리하고 먼 관계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 소득이 발생한 걸 어떻게 알고 또 뭐 관계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다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됐거나 또 국내로 이 소득이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이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구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과세기한 종료일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곳을 둔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원칙으로 관계가 없죠.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있다. 아셨죠, 여러분? 재미삼아서 한번 구조를 알아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04번 보시면 테마요. 고자 및 비고자 전환 시기요. 여기에 소득세 통칙 내용이었다가 소득세법 통칙 내용이었다가 이게 몇 년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주의 있게 한번 보자는 건데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되는 경우에요. 자,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비고자는 고자가 됩니다. 니은번 법령에 따라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비고자 고자가 되고요. 디귿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고자는 고자가 됩니다. 바꾼다 그러면 보세요. 기억번을 바꾼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고자가 고자로 본다. 땡이죠? 주소를 둔 날부터지.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아닙니다. 디귿번을 바꾼다 그러면 뻔하죠.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고자는 고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원래 고자라는 게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면 고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그렇게 주의하시고 바꾸는 것을.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되는 거 오른쪽을 보면 기억번. 고자가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바꾼다 그러면 다음 날을 쏙 빼겠죠. 출국하는 날부터 이러면 틀려요.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되고요. 니은번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에 비고자가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주자가 비고자로 되는 때는 하여튼 다음 날 요거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비고자가 고자로 보는 경우는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고소는 고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되는 날부터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81페이지 05번 소득세 납세 의무의 보험입니다. 지금 별표시는 테마의 별표시는 03번 테마만 별표시 하나 지금 했고 나머지 별표시 안 하고 있죠? 편하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05번 테마입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의 보험인데 양가로 1번 공동 소유 등의 경우입니다.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그 자산을 공유 또는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례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무슨 얘기냐?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아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고요. 그래서 바탕스 박스에 보니까 시험에 바꾼다면 뻔하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합의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연대 납세금을 진다. X입니다.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있죠?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각각 계산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고, 자, 공유자들, 이 공동소유자 상호간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상속의 경우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비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무를 진다. 자, 우리 납세자의 사망은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조세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에 대해서 과세할 때 상속인 납세금을 지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에 대한 소득세와, 여기가 포인트죠, 구분하여 계산한다. 당연하지,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긴 지지만, 자,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왜 합산해서 계산해요?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바꾼다면 뻔하지 뭐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하겠죠? 06번 테마입니다. 양도소득세 특징 및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양도세를 자 보셔야 되는데,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스트레칭 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자, 쉬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가까운 인천에서 이제 그 카페 모임은 거의 이제 요번에 내가 주안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비협조 때문에 거의 이제 인천에서 이제 열릴 일은 거의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이제 거의 이제 서울에서만 열리게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딱 보니까 우리 카페 모임에 오신 분, 나머지 안 오신 분 이렇게 구별이 되네. 온 사람, 안 온 사람. 자, 그래서 자, 온 사람은 특별히 항상 제가 기억할 것이고, 안 온 사람들은 항상 저희 홀대를 받을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농담이고, 안 오면 뭐 여러분만 손해지. 굉장히 산에 월미산을 처음 올라가는데, 그 인천 월미도 있죠. 그 몇십 년 동안 거기가 그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폐쇄가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 처음 올라가 봤는데, 월미도 몇 번 가봤지만 처음 거기 가봤는데, 그 나무들 숲이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지막하지만 숲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자, 그런 걸 느꼈고요. 전망대도 거기 전 처음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높은 그 전망대도 처음 올라가 봤는데, 인천 앞바다가 다 보이고, 항구도 그 처음으로 그 인천 항구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비너스호라고 그래서 유람선도 탔는데, 제가 예전에 유람선 한번 타봤는데, 그때도 이제 물론 이제 저 갈매기들 각자한테 새우깡 던져주고 이런 거 했었고요. 공연도 그 당시에는 뭐 필리핀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러시아 저기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 공연도 하고, 뭐죠, 묘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하고 춤도 뭐 추고 막 공연도 하고, 또 뭐 이름 없는 한국도 민요 가수도 나와서 또 민요도 저기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DJ도 있더라고요. 나이트 클럽처럼 돼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나이트 클럽 분위기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저 의자 좌석이 쫙 있고, 이제 관람석도 있고 스테이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처음 본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내가 배에서 이제 처음 봤고요. 이번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느낀 게 그 손님층에 그 엄청나게 손님들이 그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연령대가 평균 6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평균 60대인데, 우리 수강생분들, 우리 그 카페 우리 이제 같이 간 분들도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춤도 같이 좀 이렇게 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랬는데, 요번에 온 최연소 참가자는 누구냐면, 작년에 26회 합격한 수강생분이 그 엄마가 합격을 했는데, 그 엄마가 동영상으로 제 강의를 볼 때 옆에서 같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있죠, 제 팬이 된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예요. 근데 민규라고 있는데, 얘가
그동안 근 2년, 1년 이상은 제 동영상을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저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 편지도 쓰고, 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 팬이 있었는데, 그날 왔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 멀리서도 있잖아요. 벌써 걔네 1년 동안 나를 계속 보면서 날 생각했잖아요. 보면서도 그냥 멀리서 봤는데도 나한테 막 안기고 막 서슴없이 일렀죠. 그래가지고 서슴없이 안기고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걔 나름대로 표현을, 반갑다는 표현을. 그래서 민교도 나가고 그래서 스테이지에서 같이 춤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춤추다 보니까 누가 오냐면, 얘기가 길어지네 오늘. 저희가 뭐죠?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저기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춤도 같이 춰줘요. 춤도 같이 춰주는데 제가 돈을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줬어요. 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춤추는데 이렇게 빙그로 둘러있는데 오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잔 꺼내주고요. 또 걔가 좀 이따 춤추다 이제 가면 다른 애가 또 인형처럼 조각처럼 예쁜 여자애들도 있고 그런데 와요. 그럼 또 10,000원짜리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있죠? 지갑을 딱 열어, 다른 애가 왔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3,000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줄까 말까 하다가 3,000원 그냥 미안하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고맙게 받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막 돈 주고 그랬더니 옆에서 어디 부산에서 시골 아줌마들이 왔더라고요. 60대, 70대 아줌마들인 것 같은데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다가 있죠. 제가 막 돈을 쓰니까 이제 멋지게 보였는지 저보고 옆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나이트클럽 분위기? 춤추는 데 있죠? 아줌마 한 분이 저보고 귓속말을 뭐라 하자면 저분이 회장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분이 총무님이래. 안녕하세요. 분협의 회장님, 총무님 다 소개받고 춤을 추는데 내가 희한한 게 아니 저한테 왜 소개시켜주냔 말이지. 분협 어디 경상도에서 마을에서 인천 관광 오신 것 같은데 단체로. 근데 제가 50대만 같아도 한번 좀 놀아주겠는데 있죠? 진짜 60대 중반 아주 완전 할머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놀고 그냥 그랬었는데 어떡하네 즐거운 시간들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날씨도 그날 워낙 좋고 그래서 뭐 오신 분들도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힐링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없어요, 이제. 인천에서는 없고 이제 시험 끝나야지 이제 가을 이제 시험 정기 모임 있잖아요. 이것은 가을에 이제 서울에서 시험 끝나고 이제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나 여러분들이 오던가 말던가. 자, 그때는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서울에서 많이 오고 지방에서 이제 많이 오니까 이제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인데 계속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양도소득세 소개해드렸는데 자,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어떤 성격의 주소인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특히 이제 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연달아 나왔고요. 올해도 또 나와주면 고맙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지문도 짧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올해 안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양도가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 어떤 모습으로 양도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가끔 나오는 거였었는데 작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올해도 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과세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합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보고 취득의 시기로 보는지 취득 시기로 보는지 이거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요. 보유기한 판정 때문에 중요하죠. 25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소홀히 했는데 올해도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최소 2문제고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관련한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또
물납 폐지되고 분할납부는 허용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납세율을 관한 얘기 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비과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비과세 양도소득도 매년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출제가 됩니다. 자, 교재 여러분 81페이지 자 보시면 06번 테마입니다. 양도세 특징 및 소득세 과세 방식 봅니다. 아니 저걸 뭐하러 저걸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또 제가 다 여기 테마에서 별표시 해드릴 건데 제가 저걸 적어드린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세목별 저거 중요도로 함께 쭉 소개해드린 이유는 머릿속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양도세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특징입니다. 국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죠. 자, 소유권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유통과정에서 동그라미 3번 사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부동산 매매 여부로서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사업성 없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 기준은 사업성 여부로 우리가 구별을 했죠. 사업성 여부,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성 없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자 사업소득이고요.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세율 구조는 비누입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정되죠. 머리글자를 따라서 비누. 또 10% 우리 또 보겠지만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이요.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물납은 폐지됐다는 거 상식이죠, 여러분들. 양도세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이제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지됐고,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자, 뒤에 자세히 또 볼 것이고요. 2번 소득세 과세 방식은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종합과세 방식과 또 분류과세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종합과세 방식은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얘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직장 다니시면서 또 부동산 임대업해서 자 임대업해 가지고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그러면 그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분류과세 방식이요. 동그라미 기억번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양도수익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이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수익이 어떤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이죠.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죠. 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건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땡이죠 여러분들? 구분하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8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07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자, 먼저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여러분, 토지, 건물.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이게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건축물. 지방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어떤 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자, 그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건물, 왜 이렇게 범위 좁혀서 건물이라고 하냐면 건물에 포함된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자, 이런 것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건물에 포함돼서 대상이 된다는 거고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데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먼저 양가로 1번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인데 화살표를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지역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25회 시험 때도 나왔지만 지역권 아니고. 자, 작년 시험에서 양도세 대상 아닌 것
아닌 것은 그랬었는데 정답 지문이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이 대상이지. 작년 시험에 나온 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부동산 임차권은 자 채권에 지나지 않 채권이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점포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임차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 그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컴퓨터, 단골 손님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이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넘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열거한 것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면 권리금 받고 권리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되게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구장 가봤냐고 이렇게 몇몇 분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고 여기 누가 그랬지? 몸부터 하길래 제가 가봤냐 안 가봤냐 그랬더니 한 번 가봤다고 한 사람 누구였지? 예. 결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 한 번은 해봤는데요. 한 번 해본 거면 해본 거지. 자, 그죠 여러분? 뭐 몇 번 해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당구장도 한 번 갔다 온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점포임차권, 자,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업권, 광업권,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양도세 대상 아닙니다.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등 일체, 무채 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두 번째 양가로 2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그러면 가로 안에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그 지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예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예도 또 알아두셔야죠. 아파트 항정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발행기간까지는 모르더라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채권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대상이 됩니다.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 대상이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백날 갖고 있어봤자 국민주택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줍니다.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요거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어떤 예를 들었냐면 뭐 그 예를 항상 기억하세요. 자,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그런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예,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해요. 자,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그런데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 권리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치른 자는 계약금을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 그래서 계약금을 치른 거죠. 왜 계약금을 왜 치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치른 자가 자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명의를 바꾼다. 자, 그러면 이 갑은 어떤 세금을 문제될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몽탕 싸그리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 타, 자, 산, 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양가로 1번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요. 가로 안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포함하고요. 양가로 2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멍신 강림한 사람이네 저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이 대상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화살표를 보니까요.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이 영어권 대상입니다. 반드시 영어권은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해야지. 그 결론적으로 바탕색 박스에 단독으로 영어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최근에도 나왔던 것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어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어권 KFC를 옛날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어가지고 요즘은 BBQ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어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근데 그 매장, 토지 건물 같은 것과 함께 매장과 함께 자, 요걸 양도했다거나 아니면 새 옷도 사고 있었죠.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이 영어권을 양도할 때 이럴 때 영어권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단독 영어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고요. 양가로 3번과 4번 부동산과 관련한 자, 일정한 주식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특정 법인 주식이요. 자,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이런 게 그냥 특정 법인 주식으로서 기타 자산이다. 즉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대충 아시면 되는데 그 기본세에 길게 나와 있는 얘기를 압축해 놨습니다. 50, 3년 내 50인데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50%는 어떤 거냐면 이 법인의 저 자산 총가액 중에서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법인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법인이죠? 이 법인의 자산 총 가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니까 이런 법인에 있어서 두 번째 50%는 뭐냐면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을 합쳤더니 전체 주식 총수 중에서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 주들의 주식이 자 전체에서 50% 넘으니까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죠. 이런 주주들이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될 때 그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하게 대충 이해하셨으면 50, 3년 내 50. 이게 요건이 그렇고요. 양가로 4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어떤 특수업종이냐. 골프장, 그 다음에 콘도, 스키장업. 그러니까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데 얼마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넘습니다. 와우,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사실 따져보세요. 스키장 법인이다. 골프장 법인이다. 콘도 법인에서 뭐 그 법인의 자산 전체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그런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특정 법인 주식과 달리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특정 법인의 주식들이 있는데 요건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에브리베 다 같이요. 리듬을 타면서 시작.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그냥 그냥 지나갈 때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러면 됩니다. 요건을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낮고 대충 지문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양가로 1번과 2번이 중요하고요.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고 83페이지 봅니다. 4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비상장 미등록법인의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 거래할 때 자, 양도세 안 내잖아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소액주주가 자,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그때 대주주의 범위 요건이 올해 2016년 개정이 되는데요. 여러분요,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뭐 2016년 개정세법, 또 2016년 신설 규정, 이런 식으로 또 2015년 개정세법, 2015년 신설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럼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야죠. 네, 옆에다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법은 항상 개정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최소 그 해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 문제, 내지는 어떤 25회 시험 같으면 세 문제나 개정세법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있죠. 제가 강의한 역사상 그 해의 개정세법 내용을 안 물어본 것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작년 26회 시험만 희한하게 개정세법, 그 해 개정세법을 자,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제 여태까지 강의 역사상 진짜 한 번도 개정세법이 출제 안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개정세법 출제되거든요. 그 해. 자, 아니면 전년도 거라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있죠. 자, 작년에만 개정세법 출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7회 시험도 항상 개정세법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세법이라고 하면 항상 거기다 개정세법을 특별히 개정세법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옆에다가. 예. 자, 그다음에 근데 대주제 범위 요 개정이 되는데 2016년 개정세법인데 요 2016년 개정세법 요 내용은 시험에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요것은. 그렇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개정세법이니까 주의해서 봅니다. 상장법인의 주식, 이 대주제 범위에서 요건에서 상장법인의 주식 같으면 대주주는요. 소유 주식 비율이 전체에서 100분의 1, 1% 이상이거나 이게 작년에 2%였어요. 올해 1%로 바뀌었습니다.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대주주고 대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자, 지분율이 근데 1% 안 되더라도 소유주식 금액, 즉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대주주가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 이상이다 그러면 대주가 되고 대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이나 벤처기업 주식은 진짜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2% 20억 원 이상. 자,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이것은 대주주가 됩니다. 자, 개정된 내용 한번 보시고 5번에 양도세 대상 파생상품 등 그래서요.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자, 파생상품도 올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양도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 대상이 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까지 받고 08번 테마 있죠?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은 별표시를 3개 합니다. 별표시를 3개 하시고 자, 아까 07번 테마는 저 안 했네, 별표시를. 07번 테마는 별표시를 2개 하십니다. 2개 하시고요. 08번 테마는 별표시 3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